안녕하십니까, 노선호입니다. 7월 22일 수요일이고요. 오늘은 하루 종일 비가 오락가락합니다. 습기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살짝 힘든 날인 것 같네요. 또 한 주의 중간이기도 하고요. 주말 동안에 풀었던 피로가 다시금 다 쌓인 것 같습니다. 그래도 이제 또 이번 주는 또 이틀밖에 또 안 남았죠. 시간은 정말 빨리 갑니다. 그래서 또 목요일, 금요일 이틀 또 힘차게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의 시장 분석을 해보고요. 또 정리를 해보고 내일의 투자 전략을 세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미국 시장부터 좀 살펴보면은 혼조 마감했어요. EU 회복기금 합의 소식이 들렸고요. 또 기업 실적들 양호하게 발표를 했습니다. 반면에 기술주들이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나스닥 지수만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. 다우 지수는 0.6% 상승을 했고요. S&P 500 지수 0.17% 소폭 상승을 했습니다. 나스닥 지수 어느덧 만스탁은 거의 안착을 하는 분위기지만 0.8% 정도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. 그러면서 음봉이었죠. 그래서 일단은 나스닥 기준으로 본다면은 좀 양음양 패턴을 좀 계속 그려가면서 계단식으로 상승을 하는 모습이긴 하지만 뭐랄까 좀 불안한 모습은 있습니다. 미국에서도 지금 계속적으로 이제 이번 주에 테슬라 그리고 인텔, 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실적 발표를 할 예정인데요. 그래서 이런 주요 기술주들의 실적 발표와 함께 나스닥 시장의 움직임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국내 주시장 오늘 보합권 출발을 했고요. 0.03% 정도 소폭 하락 출발했지만 장중에 고가로는 한 10포인트 정도 상승을 하기도 했습니다. 오전장에 상당히 좋았어요. 오전장에 상당히 이렇게 좋았던 이유는 중국 시장에서 그 영향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. 상해 종합주가지수가 오늘 오전장에는 1.84%까지 상승을 했어요. 그러다가 오후장에는 또 윗꼬리를 상당히 길게 달았죠. 상해 종합주가지수가 윗꼬리를 달면서 국내 코스피 지수도 상승폭을 축소해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또 하락 전환하기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. 그래서 하루 종일 좀 중국 시장과 좀 연동을 하는 모습, 그리고 수급적으로 외국인들 소폭이지만 순매도, 그리고 기관의 순매도, 수급적으로 외국인 기관의 쌍끌이 매도가 이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. 사실 이제 어제까지만 해도 분위기는 좀 좋았습니다. 어제는 제가 사정상 방송을 못했는데 어제까지만 해도 분위기는 좋더라고요. 쌍끌이 매수 유입이 되고 2200선 안착하느냐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. 일단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. 7월 얼마 안 남았거든요. 2200을 안착을 할지 아니면 다시 내려갈지. 1월 20일 고점이 2277포인트라고 보이잖아요. 그래서 그 정도까지는 상승을 할 수도 있겠지만 뭔가 추세가 정말 바뀌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.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관련된 TF 브리핑을 통해서 코로나19 상황이 더 나아지기보다는 아마 더 나빠질 것이다. 마스크 착용 좀 해야 되겠다.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는 그런 발언까지 했습니다. 그래서 이 코로나에 대해서 완전 정상화 국면으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박스권 상단부에서는 좀 조심을 하는 게 오히려 맞지 않나. 계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립니다. 물론 지금 7월 달에 매매를 못하고 있어요. 현금 100% 상태에서 매매를 못하고 있어서 아쉽지만 2100에서도 안 했는데 2200에서 매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일단 7월 달에는 좀 관망을 해볼 생각이고요. 8월 달에는 또 8월에 전략을 잘 세워서 8월에 적절한 타이밍에 매수를 할 그런 저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. 종목들 흐름 살펴보면 종목들도 정말 상당히 좋아요. 고려아연이 오늘 7.9% 상승을 보였는데요. 비철금속 관련주들이 글로벌 경기 회복 그리고 글로벌 원자재 가격 상승에 대한 수혜 기대감이 긍정적으로 나타났습니다. 금 가격도 최근에 계속 상승을 하고 있고 은 가격도 상승을 하고 있고요. 그래서 이런 비철금속 가격이 강세를 보이기 때문에 고려아연 오늘 7%대 강세를 보였습니다.
고려아연 주가 오늘 상당히 좀 의미 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. 기관과 외국인들 상당히 쌍끌이 매수세가 나왔고요. 2월 달에 이런 모습이 한번 나왔거든요. 거래도 터지고 기관의 매수세가 나왔고요. 그 이후에 46만 3천 원까지 올랐던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오늘 이후에 다시 한번 좀 45만 원 정도 전고점까지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가져보게 됩니다. 그래서 고려아연 관심권역에 좀 편입을 해놓고 긍정적으로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SK이노베이션도 한번 볼게요. 4월, 5월 달에 좀 상당히 많이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 그 이후에는 좀 또 지지부진했죠. 근데 오늘 또 힘을 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. 역시 마찬가지로 원자재 가격 상승, 국제유가 급등 소식이 들렸고요. WTI 팔월물 가격이 지금 2.8% 정도 급등을 했습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SK이노베이션에 좀 긍정적으로 보이고 또 이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전기차 관련주잖아요. 2차전지 관련주로서 좀 긍정적으로 살펴봐야 됩니다. 폭스바겐과 포드사가 SK이노베이션으로부터 원활한 전기차 배터리 공급을 받지 못할 우려가 켜졌고요. 이에 따라서 SK이노베이션이 미국 공장에서 배터리를 제조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의견을 냈어요. 그래서 배터리 공급을 위해서 미국 ITC 청원 소식 이 부분 좀 향후에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전기차 배터리 관련해서 지금 LG화학만 상당히 많이 올랐고 많이 주목을 받았는데 SK이노베이션도 있어요. 그래서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세도 상당히 긍정적이고요. 21선도 오늘 돌파했습니다. 그래서 오늘 21선을 돌파했다. 그런 점을 봤을 때 향후에 21선 13만원이에요. 그래서 그 근처에서는 충분히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해봐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. SK이노베이션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. 철강주도 포스코도 어느덧 좀 힘을 내주고 있어요. 그래서 2분기 실적 부진하게 발표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분기 점진적인 실적 개선이 기대된다. 이런 점들이 주가에 좀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고 향후에 자사주 매입 역시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이다. 이런 점들은 주가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. 그래서 역시 수급도 좋아요.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세 역시 이어지고 있어요. 최근에는 기관과 외국인 쌍끌이 매수 이어지는 종목들이 많습니다. 그래서 종목을 찾을 때 수급이 받쳐주는 종목들을 찾으면은 투자에 상당히 좀 안정성을 더해갈 수 있을 것입니다. 그래서 수급이 좋은 종목들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시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.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어제 실적 발표를 했죠. 2분기 영업이익으로 이제 흑자 전환 발표를 했고요. 이에 따라서 오늘 상당히 좀 주가에 긍정적인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. 동사는 이제 경쟁사들과 차별적으로 항체 의약품 생산 확보에도 주력하고 있고요. 이런 점들이 긍정적으로. 그래서 6월 달에 86만 원까지 갔다가 조정을 받았는데요. 그 이후에 다시 지지를 70만 원 초반권에서 받고 안정적으로 상승 추세로 다시 전환을 했다. 이런 점에서는 다시 한번 전고점 수준까지 쌍봉을 만들러 가는 이런 모습들 그래도 한 10%까지 또 상승 여력이 되잖아요. 역시 수급은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수.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움직임도 내일 이후에 계속적으로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보면은 종목들이 계속 돌아가면서 순환매가 이루어지고 있어요. 오늘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자동차라든가 최근에 잘 갔던 종목들은 조정을 받았고요. 또 반면에 그동안 좀 조정을 받았던 이런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종목들 또 철강주 쪽으로 순환매 계속적으로 좀 이어지고 있다는 부분이 투자의 포인트예요. 그래서 사실은 지금 그러니까 순환매를 빠르게 따라갈 수 있으면은 수익을 많이 볼 텐데요. 그게 어려우신 분들이라면 또 추격 매수를 해버리면은 물리는 경우도 많아요. 그래서 일단은 좀 보수적으로 저는 좀 보고 있고요. 조금 지켜보면서 다시 한번 좀 매수하고 싶은 종목들이 원하는 가격으로 올 때까지 좀 그래도 기다려보는 전략으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좋아요 그리고 구독하기
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고요. 전화 한번 보내시기 바랍니다.